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최강내공입니다. 재무설계 방송, 정치 이슈와 경제 이슈 그리고 시사 이슈를 가지고 재무설계 이야기를 풀어보는 재무설계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가정경제 흑자로 만드는데 조금 더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주제는 10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좀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았어요. 투기는 막고 고령자 대책이 나오는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시각 이제는 좀 잡을 때가 됐거든요. 투기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정말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그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의해서 도저히 집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아니, 그런 투기 세력 때문에 우리 보통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렵게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설계 측면에서도 주거비를 줄여가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재무설계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이었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원리금을 매월 월 소득의 30% 이상 반까지도 지출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사태였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너무나 가져야 되는 귀중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동산을 투기로 하는 다주택자에게는 빨리 집을 팔아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답게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어떤 유인하는 당근책들을 좀 이번 방안에 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강남에 사는 평생을 벌어서 강남에 집 한 채 하나 샀는데 뭐 지가 알아서 가격이 올랐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 한 채만 있고 나이가 많은 그런 고령자에 대한 대책 부분인데요. 바로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세부담을 원래 없었는데 뭐 그래도 엄청 줄여줬습니다. 뭐냐면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시를 거주하면서 보유를 했다면 그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시가로 14억 3천만 원 정도 되면 종부세는요, 다들 종합부동산세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처럼 뻥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부세는 현행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만 원을 줄여주고요. 정말 얼마 안 되죠? 재산이 14억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세금이 종부세가 1년에 6만 원이야. 비쌉니까? 완전 껌값이죠, 껌값. 그쵸? 재산이 14억인데 6만 원 내래. 뭐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가 20억 원짜리는요, 또 깎아줬어요. 시가 20억 원짜리는 종부세가 57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11만 원, 아니 9만 원 깎아줬네요. 9만 원. 57만 원에서 48만 원이니까 9만 원 깎아줬고, 시가 26억 7천만 원짜리 어마어마하죠? 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현행 154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24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깎아주려고 합니다. 재산이 26억인데 세금이 130만 원. 솔직히 이거는 뭐 거저 아니겠습니까? 거저? 그렇죠? 이렇게 조금 내는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실소유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나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요. 70세 이상이면 30%로 2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공제율을, 세액공제율. 그리고 1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를 합쳐서 공제료 한도도요, 80%까지 10% 올리려고 합니다. 즉,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실거주를 한다. 바로 그것을 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 겁니다. 대다수 국민은 집이 없거나 있어봐야 한 채, 그것도 대출받아서 한 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시스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만약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뭐 그 사람이야 뭐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실거주 요건은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2021년 이후에 집을 팔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80%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받게 되니까 혹시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 세력을 좀 잡으려고 해요. 요건 잘 잡아야 됩니다. 3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하는 그런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다주택자인 경우인데요. 이 내용만 부각해서 발표하는 언론, 뭐 1가구 1주택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을 잘 보면은요, 그 언론의 대주주가 건설회사거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이용하는 거죠. 뭐 사적 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언론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사적으로 그 자기 언론사를, 솔직히 자기 거 아니에요. 법인이 되는 순간 사실 그 언론사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자기 소유물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론이 언론다운 역할을 하지 않고 장사하는 거죠, 장사. 기사를 장사하는 측면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언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시가 26억 7천만 원짜리인 그 주택인 경우는 다주택자인 경우입니다. 342만 원 오른 1378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됩니다. 아까 1가구 1주택은 얼마네요? 시가 26억 한 7천만 원짜리를 1가구 1주택은 130만 원 내는데 다주택자는 1378만 원 내는 거죠. 왜? 다주택자는 실거주하지도 않지만 임대소득을 받잖아요. 내라는 거죠. 시장에 물을 흐리니까, 부동산 시장에 물을 흐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125억짜리는요, 1억 7,510만 원 냅니다. 2,820만 원이 올라서요. 바로 이런 부분은 부동산을 투기로 하는 투기 세력을 좀 투기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바로 이러한 다주택자 투기 세력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들어오는 불로소득. 그렇죠? 오히려 세금으로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세금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올려놓은 것을 혼자만 받아먹는 불로소득인 거죠. 이거 투기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투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숨쉴 구멍을 좀 내주고 있는데요. 내년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해 준대요. 참 이거 정말 혜택 너무 많이 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준대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무 투기 세력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부동산을 팔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까지 주면서 팔게끔 유도한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아마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거주 목적에 맞게끔, 그동안은 사적 이익에만 추구를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세금이 들어가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투기 세력은 좀 사라지게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진짜 자본주의 시장에 맞게끔, 그렇죠? 한 사람이 독과점하는, 과점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장,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만 우리 주거비가 좀 줄어들잖아요. 우리 개인 재무 설계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출 원리금 갚는 거와 과도한 주거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부터 그 노아베를 우리가 외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 노투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고요? 바로 이렇게 건강한 우리 실수요자인 국민들은 너무나 높은 집값 때문에 허리가 부러져 버렸거든요. 부러진 지 오래예요. 집을 사겠다는 거, 집장만 하겠다는 거 포기한 지도 오래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부동산에 대한 시각, 좀 우리 시청자들부터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잡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거가 목적인 주거권 회복, 우리가 만드는 그날까지 한번 같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재무설계가 제대로 됩니다. 이걸 사실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설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정착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받쳐주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 잘 아시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테크 투자상품 PPL입니다. 약간의 과장도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런 재테크 투자상품 PPL 포인트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트테크, 미술작품 재테크 소개인데요. 바로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고 예금과 적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돌려주는 재테크인데요. 당연히 뭐 투자 상품이라서 원금 손실 위험은 존재합니다. 위험한 만큼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재테크겠죠. 그리고 미술작품 재테크는요, 부동산과 같은 현물 자산, 실물 자산 투자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투자 그리고 최소 금액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죠. 투자하는 기간은 1년, 그리고 최소 금액은 1000만 원부터 시작이니까요. 이게 서민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 뭐 아트테크도 마찬가지만 있어도요.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펀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바로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게다가 부족한 은퇴자금을 이제는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그 사이즈를 좀, 연금 제한 사이즈를 좀 키워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 소개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궁금한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최강 내공의 머니쇼라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분들 우수회원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셔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메인에도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분들은 궁금한 사항은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로,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즐거운 재무 설계를 통해서요, 가정경제 흑자로 전환시켜서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만, 안녕.